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철도 개발 호재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 분양시장이 12년 만에 최다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리와 의정부를 비롯해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그리고 양주 옥정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부에만 3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지하철 연장 그리고 GTX 또 제2외곽 순환도로 같은 이런 교통 호재들이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불황을 이겨내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봄 이후에서 봄을 오기 위해서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봄이 오듯이 이제 조만간에 부동산에도 봄이 오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부동산 규제 정책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느 곳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관련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2년에 3년 정도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정책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과연 어느 곳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총 1,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5.32%가 올랐는데요. 정부는 가격이 많이 오른 곳과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욱 많이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작년부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수요 억제 수단을 내놓는 등 여러 차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일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무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의 핵심 수단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대출 억제인데요. 계속되는 규제로 불안감이 크게 확산돼 역전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대로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 억제로 서민 부담이 가중돼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부동산 물량 수급은 내년 이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와 함께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얼어붙어 있고 그거에 반면에서 거래량은 많이 줄고 있고 근데 대신에 전세와 월세량은 또 상당히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다들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해가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과연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되자마자 나온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정책 중에 투기지역, 또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낸 게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서울, 경기 대부분 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세종시라든지 부산에 몇 개 구역, 대구에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조정지역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이 조정지역의 핵심은 바로 전매제도를 강화시킨 겁니다. 지금 청약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또 대출도 한 60%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투기지역은 서울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지정이 돼 있고 거의 한강변을 위주로 해서 투기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투기지역은 그렇게 큰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핵심은 바로 여기서 보이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돼 있고 또 하남이라든지 또 가격이 많이 급등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핵심은 바로 이 DTI와 LTV라는 그 대출 한도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하는 DTI가 두 개 다 40%로 제한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를 뿐만 해서 다른 다주택자들도 이 DTI와 LTV가 40%로 제한돼서 상당히 적은 양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고 뭔가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일 큰 핵심은 바로 3억이 초과되면 3억이 초과하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바로 이제 조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제재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또 하나는 조합원들의 지위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가 그 조합 결성부터 이 판매를 양도가 금지돼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또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5년 동안은 재당첨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투기지역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가 그냥 나 이곳을 지정할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주택 상승률보다 주택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거나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이 되거나 또 3개월을 평균 냈을 때 어떤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거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해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제되면 이거에서 받았던 그런 수요를 억제됐던 부분이 본물 터질 수가 있어서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을수록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제도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지자체의 장들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좀 풀어달라,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라고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진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이라는 특수한 그런 집을 사고 팔 때는 2년만 초과를 해도 보통 6에서 40% 정도의 비율 과세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집이 1개든 2개든 3개든 10개든 20개든 무조건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을 지금은 2주택자 이상이면 가산을 10% 하고 3주택자 이상이면 플러스 20% 정도 가산을 하는 바로 양도세 중과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만이가 되면 한 68%까지도 세금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이익을 얻으면 그거에 6,800만 원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당히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임대주택 수가 지금 40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 작년에 거의 8만에서 10만 정도의 임대주택이 등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작년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혜택들을 뭐 기존에 10개였다면 지금은 한 3개에서 2개 정도로 대폭 축소를 시켰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을 때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뭐 4년이나 또는 8년, 보통 8년짜리를 많이 했는데 8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등록한 것을 뭐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보려고 갖고 있는데 나중에 8년 뒤에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임대주택 혜택의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정부의 정책에 실망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의 축소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과연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가 지금은 아직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의 정책에서 제일 크게 지금 와닿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막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세금 중에 보유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가장 큰 핵심이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그럼 둘 다 증가를 하느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을 곱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세표준에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액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공시가액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액이 이제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액 현실화에 따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상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공시가액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10% 이상의 급등을 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4% 이상 급등을 했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공시가격,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시가액이 상승을 하면서 바로 과세표준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바로 과세표준이 상승을 하면서 이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모든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공시가액, 이 공동주택은 공시가액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되면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부과가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많이 오른 분은 몇 천만 원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들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면으로 그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고 이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종부세는 더 큰 핵심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이 과세표준만 늘어나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걸 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80%입니다. 80%였는데 올해부터 5%씩 상향을 해서 2022년까지는 100%를 맞춘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85%로 올해는 증가가 돼서 작년과 똑같은 과세 표준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는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또 하나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암만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150% 이상은 못 올리게 만드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까지
지금 주택에 따라서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대출 규제입니다. 사실 DTI나 DSR이나 LTV를 조정을 한 것만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그런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는 많이 힘든데 지금은 뭐 조정지역이나 어떤 이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주택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져서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수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꺾은 거죠. 그렇다면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공급 물량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내놓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없이 공급이 많다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보합세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만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악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아직 예정적인 겁니다. 이 전월세라든지 신고가수라든지 고가주택 장기료는 지금 현재는 80%까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제한을 하던 것을 이것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그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2년을 보유해야지만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즉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68.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토지 시장이라든지 단독주택은 50에서 6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최대 70에서 80%까지는 올린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많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책들은 계속해서 잡아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은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이러면서 규제 정책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투자 전략이라든지 유명한 투자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와 상담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입니다.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할게요.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100m 앞에 서일빌딩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처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하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에 대해서 1:1 상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96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제가 요즘 집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2종 일반이니 상업지역이니 이런 말들을 중개업소에서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토지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알아보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궁금한 거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질문 주셨던 2종 일반 또 상업지역뿐만이 아니라 토지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주요 용어들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무거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좀 길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1종, 2종 또는 상업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이제 국계법이라고 많이 씁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계법이라는 곳이 있고, 이 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라는 거는 어떻게 쓰인다는 거잖아요. 땅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지역을 전국의 모든 국토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바로 4가지, 도시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총 4가지로 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이렇게 총 나눕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도시지역은 도시가 막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역,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땅과 산림, 이렇게 산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조금 자연환경을 좀 보존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는데,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런 데는 사실 땅이 그 주택을 짓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일 많은 게 이 농림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산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농사 짓는 땅도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사실 집을 짓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개발이 좀 어렵다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문자로는 바로 유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사실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있어서 이 붙은 지역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땅값이 비싼데 여기는 붙어 있다고 땅이 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상도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2002년도에 만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계획관리지역,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이 도시지역으로 써먹자라는 지역으로 이제 특별히 관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또 길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도시지역만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또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거나는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높은 빌딩이 서 있다든지, 오피스텔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좀 많이 밀집돼 있다든지, 이런 곳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공단,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성수동 같은데 이런 공단이 좀 많은 곳에 있는 것이고, 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푸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만 따지고 보면 이 녹지지역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녹지 지역이 상당히 많은 녹지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 지역인데 뭐 상업 지역이 한 4.2%, 그다음에 공업 지역이 한 3.3%가 되니까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유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빌라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건 다 이 주거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도시 지역에서의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또 1종, 2종, 뭐 준주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종보다는 2종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업 지역이 좀 더 좋은 거고 자, 그런 건데 핵심은 이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또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주거 지역에서는 내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100평밖에 못 짓는 거죠. 암만 높게 올려도 100평밖에 못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상업 지역은 뭐 800%의 용적률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이어도 800평까지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상업 지역 같은 게 땅값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 용적률이 얼마냐. 이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를 보면 되는데 과연 용적률이 얼마냐를 물어보시 그게 높은 것이 좋은 땅이다. 그리고 비싼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의 상업 지역과 그리고 공업 지역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주거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분의 주거 지역의 일부분을 상업 지역으로 좀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어떤 여기 있는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 지금 아직 준주거라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이 상업 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바뀌면 뭐 기존에 뭐 100만 원 하던 땅이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위에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변에 그런 땅이 있다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법에서 정해놓은 부동산 용지 지역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용적률이 높은 것이 조금 더 나중에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목적과 또 상황에 맞는 올바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점점 알면 알수록 또 파면 팔수록 점점 공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실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전화와 상담, 문자로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끝번호 014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주위에서 반대를 하네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건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는 제도이죠. 작년부터 다시 시행이 됐는데 자, 초과이익 환수제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요. 또 우리 재건축 지역 투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은 다 이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럼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는 말 그대로 초과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일부를 환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최대는 이제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예전부터 뭐 새롭게 나온 용어들은 아니고요. 예전 2006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도 이 제도가 있어서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차원에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유보를 시켰던 상태에서 2018년 1월 1일부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나오게 된 건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던 단지들은 요거에서 제외가 됐고 이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을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재작년 얘기지만 2017년 말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하는 그런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것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상당히 서둘러서 내는 그런 현상들이 잠깐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뭐냐? 이것은 뭐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재건축에만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바로 초과되는 이익, 즉 재건축을 할 때 추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시기에 어떤 가격이 있을 거고요. 이때 가격이 있는데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뭐 기반시설 다 지어지고 이제 준공이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그 시점에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이 두 개가를 비교를 해서 요 차액에 대해서 요 차액이 생겼다. 그럼 요 차액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분 그리고 뭐 분담금이 있었다면 분담금, 뭐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하고 기본적인 걸 공제를 하고 과연 얼마가 남느냐. 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뮬레이션 결과로 어떤 단지에서는 뭐 이 금액이 8억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그러면 내가 16억을 벌 수 있느냐? 뭐 그래서 8억이나 뺏겨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 좋은 제도고 다 괜찮은 제도긴 한데 문제는 그 시뮬레이션을 과연 얼마의 시세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현재도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아직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대충 얼마 정도 나올지만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다 계산했더니 초과이익이 1억이 나왔다. 1억이라는 이익이 나왔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안 나오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바로 10%를 부담을 하고 5천에서 7천은 20%, 뭐 7천에서 9천은 30%, 그다음에 9천에서 1억 1천까지는 4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1억이니까 3천을 빼고 이 부분은 10%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니까 200만 원. 여기는 20%니까 400만 원. 여기는 30%니까 6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40%니까 400만 원. 해서 지금 총 1,600만 원. 1,600만 원이라는 1억을 벌었다면 1,600만 원이라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생겨서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재건축을 했을 때 얼마큼 이 정상적인 가격 반영분을 계산할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뭐 사실 이 아파트는 이만큼 올랐는데 그럼 이 아파트는 3% 올랐는데 얘도 꼭 3% 올라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고 보장은 없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 틀린 상황이라서 과연 이 초과이익 환수가 제대로 해서 과연 그 세금으로서 뭐 걷어질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신다 그런 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괜찮은 재건축 단지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 외 금액의 투자를 해서 괜찮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상담까지 도움드렸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전화와 문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처음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요. 파주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주 운정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에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 시설에 속하는 시설이고 경기 북부 쪽에 3만 가구의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은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역에서 가깝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우의 일자리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거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변하는데 지금 보시는 파주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인중앙선 운정역, 급행역입니다. 급행역이 그쪽에는 많지가 않은데 급행역인 운정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했고 전용 면적은 23.41, 평수로는 7평 정도가 되는데 실사용 면적은 43.7, 즉 평수로 따지면 13평 이상의 6평 이상을 확장한 그래서 상당히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평이 되겠고요. 총 20개층에 440세대가 돼 있고 이 중에 10층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방은 확장해서 투룸, 거실과 욕실이 있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2020년 10월, 내년 10월에 준공이 예정인 곳입니다.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최대 신도시로 꼽히는 운정 신도시입니다. 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에 최다 분양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파주 운정 신도시였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파주 운정 신도시 입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오피스텔의 입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곳이 말씀드리는 운정역입니다. 이제 급행역. 이고 이쪽에 경의중앙선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경의선이고 복선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복선화돼서 지하철 전철로 이제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얼마 안 되는 바로 중심상업지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상당히 큰 규모지만 얼마 안 되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큰 그림으로는 바로 이곳이 바로 운정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일단 10km 범위를 이렇게 봤을 때 밑에는 일산 신도시, 위에는 파주 LCD 단지 같은 대규모 한 6개 단지의 산업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출판단지와 그리고 초창기에 신도시 전에 입주한 교화지구 이렇게 위치하는 곳인데 운정은 크게 이렇게 1지구, 2지구, 그리고 3지구, 그리고 교화지구로 이렇게 크게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맨 왼쪽이 교화지구 이렇게 자유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바로 있는 교화지구고요. 지금 현재 입주를 완료한 1지구와 2지구가 들어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3지구까지 합쳐지면 거의 10만 가구 이상이 되는 아주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인구 현황은 지금 1지구와 2지구까지는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주가 완료됐고 지금 3지구는 입주를 한 곳도 있고 지금 입주가 예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는 9만 5천 세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10만 세대가 지금 10만 세대가 이 운정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25만 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의 전체 인구가 45만 명입니다. 45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25만 명이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배우 세력을 가장하는 그런 곳에 입지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산업 지역이 많아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운정신도시 개발 당시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컸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호재들도 많다는 뜻일 텐데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운정신도시에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화해 모드로 진행이 돼 있고 북한과의 교류들이 이제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쪽에 있는 운정신도시는 바로 이쪽 대비를 해서 위쪽으로는 원롱, LCD 산업단지, 축현 산업단지 등 거의 21만 명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출판단지와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벌써 LCD 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가동이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출판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주가
거의 다 되고 있고 지금 또 추가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역으로 봤을 때 이 운정역에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앞에는 운정호수공원이 이렇게 지류로 지나가고 있고 그 BRT라는 버스 간선 노선, 뭐 지하철과 비슷한 그런 간선 노선가 지나고 있는데 요 앞에 바로 제일 운정신도시에서 인구가 25만 명 가까이가 되는 지역에서 가장 좀 안 좋았다라고 보이는 것은 뭐 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곳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지금 예정에 들어온 예정이어서 백화점까지 갖추어지는 그런 큰 호재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 그렇게 크지 않은 일반 중심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에는 뭐 25만 명 가까이가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반 상업 지역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이 있는 이곳에 가장 큰 핵심 상권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앞에는 행정타운 그리고 옆에는 등기소 같은 법조타운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이제 조만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정은 사실 강남하고 많이 멀리 있고 강남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도 미분양이 좀 있었고 그런 교통으로서의 많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가 돼 있었는데 바로 핵심인 그런 GTX A 노선이 지금 바로 착공을 작년보다 착공을 해서 2023년이면 이제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역에서 이 삼성까지 뭐 20분, 2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위로는 그 상당히 많은 그 산업단지에 있는 배우자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밑으로는 삼성역 같은 그런 서울 그리고 서울역 중심의 어떤 중심 지역 이런 곳에 20분에서 2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GTX A 노선이 개통 후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상당히 큰 교통 호재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뭐 큰 굵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지하철이 들어오고 어떤 역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지역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 교통, 이 철도뿐만 아니라 어떤 고속도로가 같이 개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쪽 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강변북로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지금 현재 운정에서 나올 때는 자유로 제1자유로 제2자유로를 타고 지금 서울로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막히기도 하고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개통이 내년 정도에 개통이 되면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강변북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뭐 분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어려운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문산에서 바로 여기까지 그 문산 고속도로가 유통이 되면 광명을 거쳐서 이 평택까지 그리고 나중에 저 전북 익산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그런 핵심 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개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획들이 도로 계획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도 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여지면 되고 이 운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지금 1외곽순환도로는 일산을 통과해서 가고 있지만 더 큰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렇게 공사 중에 있고 구간이 개통이 됐지만 또 현재 뭐 다른 구간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요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개통이 된다면 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주변 상업지구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존재하는 운정 신도시였습니다. 자, 운정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2020년에 지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0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이제 440세대에서 딱 반반, 220세대, 220세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특이하신 거는 여기 중간층인 7층에 바로 뭐 카페테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중간층에 들어가 있어서 이 입주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건물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곳은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침대 공간, 왼쪽도 마찬가지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양쪽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쪽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용이 7평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쓸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은 13평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상당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가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용 면적 대비해서 2배 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 비싸다. 뭐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의 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수익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또 배우 세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일자리도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가격이 그래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5천에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임대가는 현재 전세가가 1억 1천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1억 5천에서 전세로 했을 때는 4천만 원의 실투자금이 발생을 하고요. 월세는 지금 1,060만 원, 1,060만 원으로 계산하시고 대출은 60%인 9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은 5천만 원 하시면 5천만 원의 실투자금으로 이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정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LG 필립스 공장, 이 상당히 큰 공장이 또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상당히 많은 7개 가까이 되는 산업단지들이 지금 바로 근접해 있다. 그래서 이로써 그 경기중앙선을 타고 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교통 호재. 강남으로서의 접근성, 그래서 GTX A 노선과 지금 3호선이 또 중간역으로 해서 3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3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조금 더 강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타운 그리고 이곳은 바로 남북 경협 통일의 경제 특구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의 어떤 교류가 활성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철 기사님과 함께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넘어올게요. 동대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량리 하면 요즘에 계속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고 많이 침체돼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마용성인데 요즘엔 청마용성이라는 여기가 나올 정도로 청량리가 상당히 핫한 지역인데요. 위치는 바로 이 5개의 노선, 1호선부터 시작해서 분당선, 현재 개통된 분당선까지 지나가는 청량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고 대지 면적은 16.5, 실사용 면적은 35제곱미터로 만날 수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그리고 방은 지금 2개, 투룸 구조의 거실과 욕실 그리고 진짜 지금 공사 중이어서 2019년 6월, 올해 6월 정도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이고 예상되는 매매 가격은 4억 1천만 원에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정말로 요즘에 서울의 개발을 이야기할 때 이 청량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청량리 지역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곳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의 입지를 한번 보시면 이곳이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바로 교통의 허브입니다. 앞으로 삼성역과 서울역 그리고 그런 것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호재가 있는 청량리역. 지금 현재 5개 노선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또 5개 노선이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청량리역에서 바로 도보로 3분 거리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서울시립대, 그리고 외국어대, 경희대, 그리고 고려대학교까지 상당히 많은 학군이 좀 좋은 학군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은 지금 정비구역이 예정 곳입니다. 지금 정부 열람은 끝났고 다시 이제 조만간에 지정을 될 그런 정비구역이 있는데 그런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량리는 상당히 큰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되고 있는 개발 호재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홍릉입니다. 홍릉이라고 고려대학교 근처에 지금 청량리 재개발 지역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에는 바로 바이오 관련된 R&D 센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청량리에는 교통이 제일 큰 호재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강남까지 한 2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를 만난 것처럼 이곳에는 지금 GTX의 이 C노선 지금 이제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서 지금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B노선
그러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이 원래 면제를 예상했는데 면제되진 않아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예비타당성 올해 안에 통과된다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 GTX C 노선과 B 노선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곳은 대규모 복합 그 철도 단지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B와 C가 만나는 중요 지점. 이 GTX의 A, B, C 중에 두 가지 교체하는 데는 서울역하고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큰 개발 호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만간에 400세대 중에 1200세대가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인데 L롯데 65라고 해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그런 L65라는 그런 대규모 복합단지, 호텔과 아파트와 이런 복합센터들이 들어올 곳인데 최고층이 65층이라고 해서 L65라고 이름을 붙여진 곳이 지금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고, 이것이 분양되면 65층짜리의 5개 동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높은 건물로 변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또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 청과시장을 재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190이라고 해요. 190은 제일 높은 것이 190cm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190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곳은 59층이 예정돼 있습니다. 59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59층짜리가 4개 동이 이렇게 올라가서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개발 호재는 이것뿐만 아니라 효성까지 해서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 11개의 40층 이상에 되는 11개의 고층 건물들을 올라가서 이 청량리 일대는 완전히 바뀐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신규 분양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 동대문구입니다. 지금 이 꽃샘추위 다 지나가고 나면 정말 봄이거든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6월에 만나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가격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있고 총 6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친환경 호재를 사용해서 안에는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가격은 바로 이 4억 1천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는 2억 2천만 원에 그 일대가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는 가격은 2억 2천만 원에서 실제 투자금은 1억 9천만 원, 그리고 월세를 했을 때는 2천에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출은 40%인 약 1억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3천에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지은 아파트를 상당히 사기에는 중위가격이 8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시면 나중에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재고해 보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질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 그리고 강의, 또 전문가와의 직접 1:1 상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평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상담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 위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있죠? 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도움 주신 민철기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